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토빠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스페이스X가 단독 상장하거나 테슬라와 합치게 된다면 당장 내 주식 계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스페이스X 시나리오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1년에 수백만 대씩 쏟아질 준비를 마친 사이버캡의 소름 돋는 비밀과 옵티머스, 그리고 팔란티어의 역대급 호재까지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 구독자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번 얘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 TSLR 같은 테슬라 2배 레버리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만약 스페이스X가 단독으로 상장했을 때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또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을 했을 때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뒤에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나 주식 상황을 설명해 드릴 때도 제 기준은 전부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치관이나 투자의 방향성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꼭 참고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현재 스페이스X의 단독 상장, 즉 IPO는 기정사실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합병 없이 스페이스X가 단독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면 테슬라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짚어보죠.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단기적으로 악재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일론의 혁신적인 우주나 인공지능 비전에 투자하고 싶을 때 유일한 선택지가 테슬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에는 전기차 가치 이상의 일론 프리미엄이 잔뜩 끼어 있었죠. 근데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 굳이 경쟁이 심한 테슬라를 살 필요 없이 스페이스X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주식 시장은 항상 지금 돈을 잘 버는 곳보다 앞으로 몇 배로 커질 곳에 더 열광을 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거대해졌고 전기차 시장도 성숙기에 접어들어 과거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10배씩 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반면 스페이스X는 이제 막 상장하는 그야말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뽐내는 가장 매력적인 신상입니다. 공격적으로 수익을 쫓는 자본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무거워진 테슬라를 팔고 폭발력이 큰 스페이스X로 짐을 싸서 떠나게 되겠죠. 또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혁신 기업을 사야 하는데 스페이스X를 담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울 확률이 높겠죠. 자금이 스페이스X로 빠져나가는 이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테슬라도 스페이스X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스페이스X가 잘 되면 좋긴 하지만 그 비중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수준이라서 빠져나가는 프리미엄을 방어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만약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을 한다면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현재로서는 소문에 불과하지만 미래의 현실이 될 수도 있기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론의 거대한 생태계가 하나로 뭉치는 거라 엄청난 호재는 맞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소재가 사이버트럭에 쓰이게 되고 테슬라와 스타링크의 합작 정도만 봐도 압도적인 기술 시너지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식 희석이라는 무서운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 주식 희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피자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테슬라라는 회사를 딱 10조각짜리 피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피자 한 조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테슬라 전체의 10%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가 엄청나게 크고 비싼 스페이스X와 합치기 위해 스페이스X 주인에게 돈 대신 테슬라 주식을 새로 찍어내서 주기로 합니다. 이걸 신주 발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테슬라 피자는 총 20조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전히 피자 한 조각을 들고 있지만 이제는 전체 20조각 중에 한 조각, 즉 비중이 10%에서 5%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진한 주스에 맹물을 타서 맛이 밍밍해지는 것처럼 내 주식의 가치가 묽어지는 현상을 주식 희석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당장 내 주식 가치가 쪼그라들까봐 실망한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고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훅 떨어지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테슬라가 열심히 전기차 팔아서 번 돈이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에 다 쓰이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하는 그런 시선도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상의 변화 시나리오에 유동적으로 똑똑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테슬라 주주이시겠지만 나중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스페이스X에도 투자 비중을 나눠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론의 제국이 완성됐을 때 테슬라 단일 종목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엔비디아나 팔란티어처럼 탄탄한 유망주들에도 분산 투자를 해두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골드러시 아시죠? 캘리포니아에서 그 금강을 캐러 갈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그들에게 곡괭이를 판 사람이 부자가 된 것처럼 일론의 기업들이 우주와 인공지능으로 달려갈 때 그들에게 필수적인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중으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짜보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 악재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나 저러나 호재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 제 채널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설명해드리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테슬라가 장기 우상향을 한다고 믿으니까 TSLL 같은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을 계속 들고 가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노입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수익률의 두 배를 주는 게 아니라 딱 오늘 하루 1일 수익률의 두 배만 따라갑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주식시장에 숨겨진 함정인 음의 복리, 즉 변동성 끌림 때문입니다. 쉽게 숫자로 설명해드리면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첫날 테슬라가 10% 폭락하면 테슬라는 90만 원이 되죠. 그럼 두 배 레버리지인 TSLL은 20%가 떨어져서 80만 원이 됩니다. 다음날 테슬라가 11.1% 반등하면 테슬라는 다시 100만 원 원금을 회복합니다. 근데 TSLL은 80만 원에서 22.2%가 올라도 97만 7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 본주는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두 배 레버리지는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보는 거예요. 테슬라는 미국 주식 중에서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죠. 앞으로 10년 동안 수백 번의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 텐데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레버리지 계좌는 원금이 계속 깎여져 나갈 거예요. 게다가 수수료도 비싸죠. 그래서 테슬라의 장기 우상향을 믿으신다면 흔들림 없이 테슬라 본주를 뚝심 있게 모아 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TSLL은 로보택시 발표나 뭐 엄청난 실적 발표처럼 확실한 이벤트가 있을 때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단기 부스터용으로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투자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팔란티어가 한국 최대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는 엄청난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3월 11일 팔란티어 최고 경영자인 알렉스 카프가 직접 마이애미 본사에서 LG CNS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부서 단위가 아니라 제조, 에너지, 전자 등 LG그룹 전체에 팔란티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그동안 현대, 삼성, KT가 부분적으로 팔란티어를 도입하긴 했지만 이렇게 그룹 전체로 들어가는 건 LG가 처음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작년에 한국에 와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만날 정도로 한국 시장에 공을 들였는데요. LG라는 첫 도미노가 쓰러졌으니 앞으로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다른 큰 기업들도 팔란티어 도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팔란티어가 한국 대기업 시장을 본격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LG CNS는 이번 도입을 위해 전담팀까지 꾸렸다 하고요.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주는 플랫폼인 파운드리와 실시간 의사결정을 돕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LG 계열사들에 본격적으로 깔 예정입니다. 미국 현지 상황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현재 미국 국방부 그리고 팔란티어와 인공지능 기업인 엔스로픽 사이에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엔스로픽의 인공지능을 정부기관에 쓰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인데요. 국방부는 인공지능을 군사작전에 제한 없이 쓰고 싶어 했지만
엔스로픽은 살상 무기에는 쓸 수 없다는 윤리적 원칙을 내세우며 버텼거든요. 결국 협상은 깨졌고 엔스로픽은 2026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습니다. 팔란티어의 핵심 군사 시스템이 원래 엔스로픽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당장 소프트웨어를 고쳐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팔란티어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어요. 팔란티어 시스템은 특정 인공지능 하나에만 얽매이지 않고 구글이나 엔비디아의 다른 모델로 유연하게 갈아 끼울 수 있거든요. 오히려 국방부는 엔스로픽을 쳐내면서 그 빈자리를 팔란티어에게 더 몰아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보안 인공지능 인프라까지 구축하기로 하면서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의 핵심 인공지능 허브로 완벽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주가 상황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최근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팔란티어 주가도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팔란티어의 성장 엔진이 전혀 고장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고 말합니다.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합쳐서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무려 127%를 기록하며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민간 기업 대상 매출은 인공지능 도입 열풍 덕분에 1년 만에 137%나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정부 부문 매출도 60%나 성장했고요. 주가 차트상으로도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주요 저항선인 195달러를 뚫어내면 24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지더라도 87달러에서 119달러 사이가 든든한 방어선이 되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66달러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자, 그럼 테슬라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위한 아주 특별한 충전소 특허를 공개했는데요. 이게 왜 대단한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바퀴가 달린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은 전원을 끄면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죠. 이걸 어려운 말로 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릅니다. 가만히 서 있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다리와 허리의 모터를 돌려가며 중력과 싸워야 하거든요. 만약 서 있는 상태에서 모터를 꺼버리면 자기 무게를 못 이기고 픽 쓰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충전을 하면 들어오는 전기의 상당 부분이 배터리를 채우는데 쓰이지 못하고 로봇이 안 넘어지게 균형을 잡는데 낭비가 됐습니다. 비싼 관절 부품에 무리도 가고요. 근데 테슬라가 이 문제를 물리적으로 아주 기발하게 해결했습니다. 충전소 벽면에 약 45도 각도로 기울여진 튼튼한 강철 지지대를 만든 건데요. 옵티머스 등 쪽, 그러니까 양 어깨 사이에는 이 지지대에 딱 맞게 들어가는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충전할 때가 되면 옵티머스가 스스로 뒤로 걸어서 충전소로 다가가는 거죠. 후면 카메라로 충전소의 마커를 마치 헬기 착륙장 보듯이 정확히 인식해서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스쿼트 하듯이 몸을 10mm에서 한 40mm 정도 낮추면서 등 쪽에 홈이 충전소 지지대에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찰칵하고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치 수영장의 그 다이빙 보드처럼 충전소가 로봇의 몸무게를 온전히 다 버텨주게 됩니다. 다리에 있는 센서가 내 체중이 충전소로 완전히 넘어갔구나 하고 인식하면 그제서야 옵티머스는 다리 모터를 완전히 끄고 온몸에 힘을 뺀 채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죠. 모터가 전기를 하나도 안 쓰니까 100% 효율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연결될 때도 고전압 전원 핀이 먼저 닫고 데이터 통신 핀이 나중에 연결되도록 순서를 정해놔서 위험한 전기 스파크나 데이터 오류를 막았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안전하게 매달려 쉬는 동안 테슬라는 단순히 충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관절 위치나 카메라 렌즈를 다시 정확하게 맞추는 0점 조절, 즉 캘리브레이션 작업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테슬라가 곧 옵티머스를 연간 100만 대씩 대량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공장에 수천 대의 로봇이 돌아가는데 사람이 일일이 충전해주고 점검해주면 그게 다 엄청난 비용 손실입니다. 이번 특허는 로봇이 사람 도움 없이 알아서 전력 낭비 없이 충전하고 스스로 정비까지 하는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옵티머스 상용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이번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최근 사이버캡에 붙어있는 차량 식별번호, 즉 차대 번호죠. 빈 스티커와 타이어 정보 라벨이 포착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왜 자율주행 업계의 게임 체인저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진 속 스티커를 보면요. 이 차량은 2026년 2월에 제조된 거고 차량의 종류가 일반 승용차, 즉 패신저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구가 적혀 있는데 바로 이 차량은 미국의 모든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을 준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을 영어 줄임말로 FMVSS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웨이모나 죽스 같은 다른 자율주행 경쟁사들은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차를 만들 때 규정을 못 지키니 좀 봐달라는 식으로 특별 면제를 받아야 해요. 이걸 파트 555 익젝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면제를 받으면 1년에 딱 2,500대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족쇄가 채워지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사이버캡 스티커에 당당하게 우리는 특별 면제가 필요한 특수 차량이 아니라 안전 기준을 다 통과한 일반 승용차라고 박아놓은 겁니다. 일반 승용차로 인증받으면 생산 대수 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1년에 2,500대가 아니라 수백만 대씩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미국은 정부가 먼저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테슬라 같은 제조사가 스스로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서 라벨을 붙이는 자체 인증 방식입니다. 현행 미국 법에는 아직 운전대와 페달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스티커를 붙였다고 당장 100% 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바로 최근에 미국의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 차의 운전대가 왜 필요하냐며 구시대적인 규제를 뜯어고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확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경쟁사들처럼 2,500대짜리 면제를 구걸하는 대신 아예 새롭게 바뀔 규정에 맞춰 하드웨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우리는 정식 인증 루트를 타겠다고 오만할 정도의 자신감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타이어 정보 라벨을 보면 탑승 인원이 앞좌석 2명, 뒷좌석 0명으로 총 2명입니다. 타이어 크기도 앞바퀴 18인치, 뒷바퀴 21인치로 비대칭이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36psi로 세팅되어 있어요. 실제 택시 승객의 90% 이상이 1명에서 2명이라는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무거운 뒷좌석을 아예 없애고 트렁크 공간과 효율을 극대화한 거예요. 차량을 가볍게 만들어서 이익을 최대로 남기겠다는 테슬라의 치밀한 비즈니스 전략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기존의 규제 장벽 위에서 새로운 표준을 스스로 정의해 나가고 있고요. 조만간 규제 개정이 완료되면 이 스티커는 단순한 라벨이 아니라 수백만 대의 사이버캡이 전 세계 도로로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무적의 통행증이 될 거예요. 텍사스 공장에서 10초에 한 대씩 사이버캡이 알아서 굴러 나올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